네, 주요 뉴스 몇 가지 정리해서 봤습니다. 이제 저 내용을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네. 네. 뭐 시간은 통상적으로 한 8시 반 정도? 30분에 40분. 40분 사이. 네. 어떻게 파악하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일단 뭐 시장은 13조 원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하면서 역대 1분기 사상 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것도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죄송하지만은 아마 주가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 8조 원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 파운드리가 좋다라기보다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얼마만큼 작년 대비 좋아졌느냐 저는 이게 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파운드 쪽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1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겠지만 아마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주가에 대한 영향이 낮다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지금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9월이면 이제 3분기 15조 원 영업이익 네네. 피크로 약간 좀 내려오는 네네. 듯한. 근데 뭐 삼성전자는 항상 실적 그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역행하고 네. 실적하고 주가는 별 관계가 없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 그 주주 환원책의 차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뭐 인텔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고, 뭐 애플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미국 증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결국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미국은 주당 순이익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당 순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배당이라든지 적어도 자사주 매입 같은 어떤 주주 환원책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크게 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뭐 주주 환원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미국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주주들에 미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낮다 보니까 좀 반응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러면 뭐 글로벌하게는 네. 일단 메모리의 절대 강자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뭘로 볼 거냐 그래서 네. 비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파운드리 네, 네. 주문 생산하는 그쪽에 어떤 뭔가 이렇게 확 피어나는 게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네네. 그럼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DDR5라고 하는 네. 차세대 업버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잖아요. 그 DDR5 얘기 좀. 네, 알겠습니다. 이제 DDR5가 결국 근데 뉴스가 나왔지만 1분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3분기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DDR5와 호환을 맞추기 위한 어떤 고성능 GPU라든지 그리고 CPU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DDR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체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좀 관건이거든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램은 CPU와 그리고 GPU의 어떤 병목을 줄여주는 브리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DR이 고성능으로 갈수록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게 도로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DDR5가 되면은 또 8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도로가 넓어진다고 해서 제한 속도가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속도는 그래도 그대로고 그리고 그 어찌 보면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차가 밀리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산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트래픽을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고성능 GPU, CPU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또 비메모리 쪽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일단 GPU 얘기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참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GPU 점유율이 지난 4분기에 발표된 게 82%고 지금 GPU 점유율이 거의 80% 이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장은 현재 AMD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올해 들어와서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를 전량 이제 TSMC 쪽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고성능 GPU인 RTX 4000 이거 아실 겁니다. RTX 4000이 네. 지금 이게 그 TSMC 5나노 쪽으로 현재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RTX 4000을 뛰어넘는 그 H100이라는 또 다른 또 고성능 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TSMC 4나노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RTX 3000 같은 경우에 그 수주를 받았었는데 결국 수율 문제 때문에 다시 TSMC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보다는 조금 그 3나노 공정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퀄컴, AMD와 삼성전자 동맹을 맺을 거라는 얘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퀄컴이 좀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은 지금 TSMC 쪽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AMD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지금 5나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TSMC는 수율이 한 90%가 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50%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아쉬운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안 하느냐 못 네. 하느냐인데 안 하고 있나? 아직은 조금 기술력이 좀 더 진보시켜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TSMC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기술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단기간 물론 메모리의 어떤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바로 비메모리 쪽을 따라잡는다?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율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하자면은 오늘 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과 그다음에 네. DDR5라고 하는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네. 같다.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오늘도 아마 조금은 약보합권 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다뤄봤으니까 정태근 팀장이 네. 보시는 기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업 바로 되나요?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무림 페이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지. 네. 네. 아마 또 우크라이나 테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생각하면 같은데. 요즘 뭐 원자재라고 하는 이 이슈는 네네. 뭐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네네.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네네.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우크라이나 테마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이게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게 단기로 끝나냐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전 충분히 앞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무림 페이퍼에 대한 무림 페이퍼를 좀 추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심 기업으로. 네네, 관심 기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월달 국제 펄프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톤당 78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달 655달러 대비해서 20%가량 상승한 국면인데 다른 원자재 지난해 가격 연말 네. 대비해서 20%. 네,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래서 다른 원자재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테마들이 소위 말하는 그 순환매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순서대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지주까지 타선이 왔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페인트 얘기하던데 아침에. 네, 페인트도 아마 페인트 얘기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페인트 막 돌아가면서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다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지도 이제 가야 될 시점이. 제지는 또 네. 포인트가 이제 일반적인 제지보다는 사실 그 포장 택배 네네. 배달용 그 네네. 골판지가 네. 이슈죠. 네. 가 많이 되죠. 골판지도 되고 있고 지금 그것도 있고 그다음 백상지하고 아트지. 아뜨지. 그러니까 백상지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생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화장지라든지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방수에 사용하는 그 A4 원고, 용지. A4 용지 이런 것들이 백상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생활 필수품입니다. 근데 이게 백상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생필품 가격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상지를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 제품 가격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라벨이라든지 그 종이 라벨 같은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의류 같은 거 사게 되면 라벨이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아트지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요, 종이가. 근데 지금 이게 왜 이게 나오냐면은 지금 무림페이퍼가 지금 아트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 임업그룹인 UPM 키메나라는 기업이 지금 그 파업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종이 라벨을 그러니까 유럽 쪽에 종이 라벨 한 절반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공급 차질이 발생되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의류라든지 그리고 공산품에 들어가는 라벨 장착에 차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긴 하지만 결국 제품이 왔을 때 이런 라벨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라벨들을 장착을 못 하게 되면 제품 출고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좀 비상사태인데, 근데 지금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쇄용지 업체 중에서 최초로 유럽 산림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그 부족한 이 종이 라벨에 대해서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무림페이퍼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솔제제 같은 경우라든지 무림 SP 같은 경우에는 또 백상지란지 이런 부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앞으로 이 종이 라벨이란지 그리고 앞으로 그 백상지 같은 경우는 백상지 외에 또 다른 그 CCP라는 그 용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게 또 화장품 용기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엔데믹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화장품 수요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화장품 출고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또 CCP라는 용지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또 이 종이는 또 무림 SP라는 또 회사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말씀하셨던 골판지 수요에 대한 골판지 수요 증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또 새로운 영역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트지란지, 백상지와 같은 고급 용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고급 용지는 가격 인상폭이 또 크게 나타나요. 이미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올리더라도 티가 잘 안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 좀 확대를 크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또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내로 2020년도에 그 골판지 얘기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택배 대란이 발생되게 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영풍 재질한 회사 또 공장이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2020년 연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제지주 같은 경우 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이슈가 있는 무림페이퍼를 또 이제 타픽주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막 자산주로 표현을 많이 좀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제지주 시멘트는 자산주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지를 가지고 네네. 있고 또 뭐 조림 사업 같은 네네.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금기어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런 토지 자산.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종이 재지 뭐 네.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요즘 그리고 아까 택이라고 아, 예. 말씀하셨는데 종이 라벨. 그래서 전자 가격 표시 네. ESL이라고 하는 네네. 솔루엠 주가도 그래서 움직이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전혀 네. 없다고는 주식시장은 항상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계속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무림 페이퍼, 네. 네, 무림 페이퍼를 정태혁 관심기업. 팀장이 관심기업으로 잘 들었습니다. 소문도 이슈도 좀 다뤄봤고 네. 그다음에 뭐 소문에 관련된 기업을 들어봤는데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의 정태현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